당근에서 중고거래 하려다가 80만 원 사기당했네요. 동창회 입고 갈 코트 한 벌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기당할 줄이야.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저 같은 피해는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아, 그 기집애는 저번에 동창회 때 전 세계를 돌았느니 어쨌느니 자랑질이더니 이번 홈커밍 때는 분명히 입고 온 옷 자랑질 하겠지? 뻔해. 근데 나는 입고 나갈 게 없네. 주말에 백화점에서 로로피아나 코트 도구 왔는데 살려다가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 못 사겠더라. 혼잣말처럼 툭 내뱉었지만 사실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부러운 마음보다는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나는 입고 나갈 게 없네. 며칠 전 주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살 마음 반, 그냥 눈요기 반이었죠. 매장에 들어서자 특유의 조용한 공기와 부드러운 조명이 먼저 반기더군요. 직원이 걸어준 로로피아나 코트는 솔직히 말해 딱 한 번 거울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예쁘다. 어깨선은 과하지 않았고 원단은 손에 닿자마자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코트가 아니라 잘 산 옷이라는 느낌? 동창의 자리에서도 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쑥 내려앉았습니다.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코트 하나에 이 돈을 쓰자니 머릿속에 밀려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 학원비, 다음 달 카드값, 아직 끝나지 않은 집 수리비까지. 아, 역시 무리다. 결국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뒤로 한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파고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아까 그 코트의 촉감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사고 싶었던 마음은 남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습관처럼 당근마켓을 켰죠. 검색창에 로로피아나 라보를 쳤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80만 원. 사진 속의 그 코트는 백화점 조명 아래서 봤던 그 우아한 광택을 그대로 머금고 있었어요. 잠깐, 80만 원? 이거 사기 아냐? 화면을 꼼꼼히 살피며 어디 보자. 매너 온도 42도? 36.5도. 기본보다는 높네. 가입한 지 3년. 판매 내역은? 캡슐 커피 머신, 선물 세트,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홍삼? 뭐야, 완전 짠순이 사모님이네? 아,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구나. 명품은 입어도 라면 값은 아끼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 물건이 진짜지. 보증서가 없다고? 하긴 부자들이 영수증 일일이 챙기나? 옷이 정품이면 됐지. 채팅을 보냈습니다. 상대의 반응은 뜻밖에도 너무나 점잖았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동생처럼요. 아유, 사모님, 제가 원래 물건 하나를 사도 정말 아껴 쓰거든요. 이 옷도 제 분신 같은 옷인데 이번에 평창동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옷장을 싹 기우기로 했어요. 사모님 말투가 너무 고우셔서 제가 다른 분들 연락 다 제치고 사모님께 드리고 싶네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는 확신 같은 게 들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대면 사기 사례를 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정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30만 원 이상의 거래는 반드시 대면 거래로 한다. 돈이 아깝다기보단 마음이 편해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으론 늘 이런 사례들이 스쳐갔습니다. 첫째, 허위 매물로 유인해 선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경우. 사진은 그럴듯한데 막상 거래를 하려 하면 사람이 많아서 먼저 예약금만이라는 말이 따라붙죠. 둘째,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유도하는 경우. 당근 안전결제입니다 라며 링크를 보내고 거기서 결제를 시도하면 물건은 없고 돈만 사라지는 수법. 셋째, 이건 특히 교묘한데 당근 계정을 행사 홍보용이라고 속여 돈을 주고 빌린 뒤 매너 온도가 좋은 그 계정 명의로 고가의 허위 매물을 올려 사기치는 경우. 매너 온도와 거래 이력이 오히려 함정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 건 습관처럼 몸에 밴 방어 본능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직거래는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잠시 텀이 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요, 사모님. 저도 직거래가 좋아요. 괜히 택배로 보내다가 옷 상할까가 걱정도 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로 오시면 직접 입어보셔도 돼요. 아파트라는 말에 또 한 번 안심이 됐습니다.
길거리도 아니고 지하철역도 아니고 사는 집. 뭔가 더 정상적이고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쯤 어떠세요? 네, 좋아요. 제가 내일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예정이라 시간 맞추기 편하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연락만 주세요. 약속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위치도 시간도 너무나 매끄럽게요. 그날 밤 휴대폰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내일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코트를 받아드는 모습, 거울 앞에서 살짝 어깨에 걸쳐보는 모습, 그리고 동창회 날 그 코트를 입고 들어서는 제 모습까지. 그래, 이번엔 내가 잘 산 거야. 괜히 옷장 문을 열고 기존 코트들을 한번 훑어보고 휴대폰으로 로로피아나 코트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해보기도 했어요. 알람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맞춰두고요.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은 사람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설렘이 이렇게 아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달이 됐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집을 나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전날 주고받은 메시지 아래에 남아있는 번호, 그 번호로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사모님, 조심히 오세요. 도착하시면 문자 한번 주세요. 그 한 줄이 이상하리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것,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동네, 익숙한 구조의 단지 입구. 차를 몰고 차단기 앞에 서자 경비 아저씨가 창검 쪽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면 될 텐데 괜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중고거래하러 왔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아, 잠시만요. 황급히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비분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아, 그냥 아무 동이나 말씀하세요. 다들 그렇게 들어와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마음 한켠이 살짝 걸렸습니다. 아무 동이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괜히 번거롭게 설명 안 하려고 하는 거겠지. 다시 차단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경비 아저씨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어디 동이냐니까요. 아, 108동이요. 방문증 받아가세요. 순간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방문증을 받으려면 집 호수를 적어야 하는데 그건 또 물어봐야 했거든요. 잠깐의 침묵 끝에 결국 말이 엉켰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냥 금방 나올 건데요. 경비 아저씨와 몇 마디를 주고받다 보니 괜히 일이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고요. 결국 저는 차를 뒤로 빼서 단지 밖에 주차했습니다. 차로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잠깐 보고 나오면 되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면서요. 차 문을 닫고 단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묘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사람 소리는 줄더고 발걸음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그냥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번거로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몇 발짝 더 들어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약속한 대로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기다리는데 답장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주변을 한번 둘러봤죠.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지금? 이어지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드라이클리닉 비닐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큰 쇼핑백 하나가 걸려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쇼핑백 위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근. 누가 봐도 일부러 준비해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이건 당신 물건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사진 같았죠. 곧이어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코트는 쇼핑백 안에 넣어두었어요. 입금만 먼저 해주시면 동호수랑 현관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들어가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사진을 다시 한번 확대해봤습니다. 현관 손잡이, 쇼핑백, 그리고 당근이라고 적힌 포스트잇까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대면. 제가 스스로 세운 원칙이 머릿속에서 번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눈앞에는 쇼핑백 사진이 있었고 당근 포스트잇이 있었고 아들이 아파서 병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판매자에게서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이런 식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요. 지금 병원 접수하고 정신이 없어요. 쇼핑백 안에 코트 넣어뒀고요. 진짜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지금 바로 비번 알려드릴게요. 입금만 확인되면요. 사모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걸음 시켜드리기 싫어서요. 문자 한 줄 한 줄이 마치 제 마음을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할 시간보다 미안해야 할 시간이 더 길어지는 느낌. 저는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저 잠시만 기다릴게요. 진정되시면 비번 주세요. 그런데도 판매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꼭 책임질게요. 진짜 죄송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가 아픈데 내가 여기서 계속 따지면 나만 너무하다. 저는 폰뱅킹 앱을 켰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현관 앞에 물건이 있다는 생각이 그 떨림을 눌러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마지막 순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건 거의 대면 거래나 다름없잖아. 이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짧게 뜬 민구.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그때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병원이라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1분, 2분, 5분. 답장이 없자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번만 알려주시면 바로 가져갈게요. 읽음 표시도 없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서 채팅창을 열어봤습니다. 접속 중 표시도 안 떠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곧바로 끊겼습니다. 아, 혹시 전화 못 받는 건가?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연결음도 없이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마라는 마음으로 계좌번호를 복사해 검색창에 넣었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만 보던 그 단어들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문고리 거래, 현관 앞에 놔뒀다, 입금하면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같은 수법. 그리고 저는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계좌번호 하기라고 검색하는 그 행동을. 검색 결과 화면에 비슷한 피해 글들이 줄줄이 뜨는 순간 머릿속이 새약해졌습니다. 현관 앞에 놔뒀다는 말, 급하게 병원에 갔다는 말,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는 말. 제가 방금 겪은 문장들이 다른 사람의 글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쇼핑백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갑자기 이상하리만큼 그 현관문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근이라고 쓴 포스트잇도 이제는 친절함이 아니라 미끼처럼 보였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면 거래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현관 앞까지 끌려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힘없이 내려앉고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만 맴돌았어요. 나는 절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당했네.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남 얘기처럼 보던 사기 사례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원칙도 세워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모든 원칙은 감정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아이가 아프다는데 내가 의심하는 게 맞나? 사진도 있고 현관 앞인데 설마. 그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생각들이 사기꾼이 의도한 길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저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문자, 같은 사진, 같은 말을 듣는 순간 멈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수법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